자, 이제 아까에 이어서 유형 8번이죠? 유형 8번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강의로 위치관계 문제풀이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3번 문제부터 볼게요. 433번 문제에서 공간에서, 자, 공간이라는 말을 동글방울 치시고, 자, 평면에서의 위치관계가 아니라 공간에서의 위치관계죠. 근데 그 공간에서 누구의 위치관계예요? 두 평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바닥 두 개의 위치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그쵸? 먼저 1번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렇죠? 어떻게 만나면 돼? 이 평면이 비스듬하게 놓이면 되겠죠. 어떻게 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선, 교선을 만들죠. 자, 그래서 한직선에다가 밑줄 치시고 한직선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죠. 교선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치한다. 딱 포개지면 되는 거. 세 번째 평행하다. 그래 평행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수직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다섯 번째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는 언제만 생긴다 그랬어요?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가 아니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43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 자, 이 입체 도형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이러면 정팔면체라고 합니다. 정팔면체. 나중에 뒤에 입체 도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정팔면체. 그러니까 사각뿔 두 개를 똑같은 걸 두 개 딱 붙인 거예요. 오케이? EF를 교선으로 갖는, 거기다 밑줄치카 EF를 교선으로 갖는, 그러니까 그 교선을 만드는 면 두 개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선을 끼고 있는 면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뒤에는 요 면과 그리고 여기 있는 면이죠.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두 개 면이 만나서 EF 교선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 녀석 이름을 물어봤는데 요놈 B, 요놈은 D. 그래서 BEF, 삼각형 BEF와 그리고 삼각형 EDF.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EF라든지 FBE라 하든지 또는 EFB를 하든지 그건 문제될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어떤 순서를 읽어달라? 시계 방향으로, 그치? 시계 방향으로 꼭지점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뭐 초등학교 때 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38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꼬인 위치 구하라 그랬죠. 그쵸? 입체 도형을 잘라놨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도형이에요? 요건 도대체 무슨 도형이에요? 네, 우리가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그치?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지? 그 녀석을 자른 거야. 그 녀석을 딱 자른 거란 말이죠. 여기다 적어줄게. 그러니까 뭐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어쨌든 이러한 모양이 있으면 그 녀석을 어떻게 이 꼭지점, 요 꼭지점을 딱 이렇게 지나도록 단면, 그러니까 잘랐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갖다가 칼로 대가지고 잘라라 이 말이요. 이게 절치선이에요, 절치선. 오케이? 그리고 440번 같은 경우에는 절치선이 누구냐 하면 요점 해서 옆으로 댕강 이렇게 자른 거예요. 옆으로 댕강. 오케이? 옆으로 댕강. 절치선 그려줄게, 절치선. 이게 절치선이야. 여기다 칼 쫙 대면 여러분이 단면이 되게 자르면은 이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입체 도형을 직접 한번 잘라보고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감이 오지. 이 그림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체 도형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계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수업에서는. 모서리 CF 누구냐? 여기 CF네. CF 하나 딱 찍으면 돈 많이 들어오는데, 그지? CF. 이 CF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안 만나야죠. 안 만나야 되니까 요놈 안 된단 말이지. 요놈도 안 되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것 중에서 평행이면 안 되죠. 그쵸? 평행이면 안 되는데 CF와 평행인 것은 분명히 없어. 자, 참고로 CF와 평행인 녀석이 누굴까? D이겠죠, D. 그치? D이겠지.
그런데 D는 여기서 면이 없으니까, 모서리가 없으니까 이놈은 제외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만나지 않죠. 그 외 나머지, 만나지 않는 녀석들의 모서리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요것도 만나죠. 요것도 안 되지, 그지? 그리고 5개. 여기 있죠. A, E, 5개. 그래서 5개가 답입니다. 잠시만, 요거 했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예. 다시 적어드릴게. GH, 선분 GH, 그리고 선분 EH, 선분 DH, 그리고 선분 AD, 그리고 선분 AE가 답입니다. 됐나요? 잠시만. 하나 빠뜨렸다, 그치? DE 빠뜨리네, D. 6개 답이에요, 6개. 6개가 답이에요. 5번. 그 다음에 440번 보시면은, ABE 이 녀석이죠. 이면 ABE와 평행한 면의 개수 구하래요. AB 여기 있어. 그런데 그 반대쪽이 이 녀석이 평행한 녀석이죠. 이 평행한 녀석이 누구냐면은 CDF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이죠, 그렇죠? 한 개. 그 다음에 AEFD. 네,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해 드리면 AEFD 요 초록색이에요. 요놈과 수직인 거 찾아래. 요놈과 수직인 거. 요놈과 수직인 거. AEDFD가 여기 있어. 근데 옆에 CFD가 여기 딱 붙어서 있는데 이때 이루어져 있는 각은 수직이잖아요. 그쵸? 수직. 그래서 CFD. 그리고 또 그 옆에 여기 있는 거는 AEB도 옆에 딱 붙어 있죠. 이때 각은 수직이죠. 그쵸? 수직. 자, 왜 수직이냐? 딱 요런 이 B에서 딱 수직으로 내렸다. 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초록색과의 각이 90도잖아. C에서 밑으로 내렸다. 이때 이 초록색과 면이 서로 수직이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네, 요는 빠뜨리면 안 되죠. BEFC. 그래서 BEFC와 사각형 BEFC와 삼각형 BAE 그리고 삼각형 CDF 이렇게 해서 3개. 그러니까 B는 3이죠. 그래서 2개를 더하면 4가 답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43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개도가 나오네. 이제 전개도. 자, 여러분들 이 전개도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교과서라든지 다른 책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전개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이 전개도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모두 있어요. 예를 들면 448번 문제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러한 정육면체의 전개도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때 이 전개도를 보시면은 반드시 그림을 완성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전개도를 완성한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런 완성된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그치? 이거 뭐야?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 삼각뿔, 사각뿔, 삼각기둥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리려고 하면 못 그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정 안 되면은 기름종이 있죠, 기름종이. 기름종이 딱 되면은 그 밑에 그 보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그 기름종이를 갖다가 뭐 책에다가 딱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형태를 따라서 그리세요. 이 형태를 따라서 그리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숙달됐는데 전 이거 그리는 게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걸 그렸어요.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유형 10번은 갑니다. 먼저 제가 편리상 443번과 447번을 그냥 한꺼번에 풀게요. 이 문제로. 먼저 생각해봐. 447번부터 먼저 풀어보시면 447번부터 먼저 합니다. BN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잖아. BN. 그리고 MK가 여기 있죠. MK가. 요걸 탁 여기 있다가 요놈을 착 이렇게 세우더란 말이지. 요걸 이렇게 착 세우더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BN과 MK는 서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겠니라는 거예요. 자, MK를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BN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었는데 세웠단 말이죠. 세우면은 요래 되잖아. 그치?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 요런 위치관계 보세요. 일단 만나지 않아. 연장해도 만나질 않아. 그런데 분명한 거는 평행도 아니거든. 평행도 아니걸랑? 그럼 뭐밖에 없어. 공간에서 두 직선 위치관계는. 그렇죠. 예. 꼬인 위치. 꼬인 위치밖에 없겠죠. 그래서 447번 답은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지. 자, 일단 44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요 놈을 완성해서 완성되었을 때 그 꼭지점이 어디 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447번 같은 문제는 난이도 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쉬웠죠.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전개도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완성시켜 봅시다. 먼저 이 바닥에 있는 녀석을 요 면이라고 할게. 요 면을. 그럼 N은 여기 오지. N. 그리고 C는 여기죠. 그리고 F는 여기 오겠지. K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런 기준을 하나 딱 설정을 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럼 A와 B는 어디 오느냐? 어디 오느냐? 여기 오겠죠. A와 B. 그치? 그런데 문제는 웃긴 거 뭐냐면 요놈 이 면을 접었을 때는 여기가 이고 이 점이 이고 요 점이 D인데 B와 D가 서로 겹쳐지죠. 꼭지점이. 그렇습니다. 겹쳐지는 꼭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B가 D고 D가 B야. 똑같은 거예요.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면도 한번 접어볼까? 요 면을 접으면은 J가 여기 오겠죠. J가. 그리고 G가 여기 오는데 그렇죠. E와 G가 서로 같은 거죠. E가 G고 G가 E인 거예요. 오케이. 자, 다 됐나? 자, 그럼 여기 L. 요걸 접으면은 그치? 요놈과 요놈이 이 면이 서로 붙어버리잖아. 붙으면서 A가 M이 되죠. A가 M이 되고 L이 J가 되죠. 됐나? L이 J가 되죠. 그러면서 J는 여기 붙고 G는 여기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얘가 뚜껑이야. 얘가 뚜껑. 별표가 뚜껑이란 말이야. 뚜껑을 닫으면서 J와 G의 위치는 찾아줬는데 I와 H가 그러니까 J와 G가 여기 있고 요게 덮으면서 I와 H도 겹쳐져 버리죠. I는 누구와 겹쳐져? 얘는과 A와 겹쳐지죠. I, A, M 서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H가 B와 겹쳐지죠. H, B와 D가 서로 다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됐다. 다 됐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 A, B와 모서리 A, B와 꼬인 위치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결국 누구와? 일단 만나는 거 다 제외. 만나는 모서리 다 제외하고 평행하는 거 제외. 얘 두 개 다 평행하죠.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CF, NK, EF 그리고 JK. 그치? 자, JG도 평행이죠. 그쵸? 그래서 남는 답은 꼬인 위치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CF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일단 이 4개가 있고 그 중에서 보기는 2번밖에 없네요. CF 2번이 답입니다. 됐나요? 좀 어렵죠?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꼭지점이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있으면 수학을 잘하는데 이런 유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라 그러거든. 이 공간 지각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입체 도형 단원, 그러니까 2학기 때 나오는 이런 도형 단원이 사실 여러분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깨우기 위해서 이 단원이 있는 거예요. 수학을 왜 배우지? 예, 배우는 이유는 이 공간 지각 능력을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단원에서 원하는 바는요. 그리고 444번도 여기다 한번 같이 봅시다. 444번. 요런 딱 정삼각형이 있는데 요놈을 이 세 개를 딱 접어라 이 말이지. 요놈 접으면 삼각뿔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삼각뿔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못 그리면 이 문제 상당히 풀기가 어렵죠. 그치? 물론 완성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A, B와 만나지 않는 거. 자, 완성시켜볼까? 누구를 밑면으로 할래? 그렇죠. BDF를 밑면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B, D, F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봐봐. 여기 BDF가 있는데 옆에 ABF, BCD 그리고 FDE 이게 세 개가 붙어 있잖아. 요걸 어떻게 할래? 싹 오므려서 접어야 되지. 그치? 이렇게 이 세 개가 탁 오므려 접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맨 위에 올라가는 꼭지점, 피라미드의 정점, 이 꼭지점, 날카로운 부분. 아따고
이 부분 있잖아. 아따 그 부분, 이 부분. 걔가 누구냐? 걔가 누구냐? ACE가 되죠. ACE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꼭지점이 A와 C와 E가 된단 말이야. 에이스. 이 세 개의 점이 같은 점이라 이 말이죠. 됐니? 완성됐다. 그럼 AB는 누구냐? 요놈의 AB야. 요놈의 AB. 그럼 AB와 만나지 않는 녀석 무엇을 구하여라? 에이, 그럼 당연히 DF죠. 그쵸? 답은 DF가 답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448번 가도록 할게요. 자, 정육면체입니다. 이것도 완성하면. 아까 443번, 447번의 전개도와는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아우, 잘못 만들었지만 어쨌든 뭐 대충 풀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 전개도는 너무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전개도를 그리라고 시키는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만 어떤 전개도가 정육면체 전개도니? 이런 거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고 그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뿔이면 삼각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쏘리. 점 두 개입니다. 쏘리.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사위 한번 꺼내 보세요. 그 마주 보는 면, 그러니까 평행하는 면. 평행하는 면은 그 숫자의 합이 7입니다. 맞나요? 자, 요 놈을 완성을 한다면, 자, 제가 그리는 이걸 보고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멈추시고 한번 그려보도 됩니다. 지금 딱 멈추고 그려보세요, 한번. 선생님 짱이지, 그치? 잘 그릴지. 자,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할래? 아무거나 기준으로 삼아도 돼. 이거 기준으로 할까?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편하지. 그래서 밑에 있는 면을 점 4개짜리로 하자. 숫자 4. 그럼 마주 보는 거는 누가 와야 돼? 숫자 3이 와야 되지. 그럼 여기서 마주 보는 게 누구냐? 라는 거죠. 누가 돼? 자, 이 4를 기준으로 해서 붙어 있는 거. 누가 붙어 있어? 점 하나, 점 2개짜리. 점 1개짜리는 앞에 있달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 2개짜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왼쪽 면에 있죠? 여기 점 2개. 오케이.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누가 될까? 자, 1과 4,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B. 여기가 B란 말이죠. 그러면은 B와 2가 서로 어때? 마주보기 때문에 B는 숫자 몇 개? 숫자 5개. 5가 돼요, 5. B는 5.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어디 와요? 자, 4가 있으면은 1과 B와 C가 삥 둘러버리죠. 이게 4가 있는 면이면 1, B, C가 서로 이렇게 빡 삥 두르잖아. 1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C는 그 뒤에 있어. 그쵸? 그 뒤에, 이 뒤에, 저 뒤에 C입니다. C.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3D 안경 끼고 보세요. 3D를 지원합니다. 눈뻥이고 C. 그런데 그 C 앞에 있는 게 누구라 그랬어? 1이라 그랬죠. 1. 그치? 1과 C가 서로 마주보는 면. 평행하는 면이죠. 그쵸? 그럼 C는 점 몇 개? 1과 C를 더해서 7 나와야 되니까 점 6개. C는 점 6개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 A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할 필요 없이 3이죠 뭐. 왜? 1, 2, 4, 5, 6 다 나왔으니까 남은 거는 3바퀴 더 있나요? 그쵸? A는 3이죠 뭐. 아까 밑면에 마주보고 있는 천장, 이 천장이 바로 A였다라는 거예요. A가 얘를 덮어버리는 지붕이에요, 지붕. 천장. 그래서 뭐라 그랬니? 라지 A를 스몰 a, 라지 B를 스몰 b, 라지 C를 스몰 c라고 해서 3에서 5를 빼고 6을 더하라 그랬어요. 4가 답이죠? 네. 4가 답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451번 봅니다. 유형 11번에다가도 별표 치시고 우리 앞에서 이런 문제 한번 본 적 있죠, 그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려서 풀어라. 반드시 그려서 풀어라. 이 문장을 그림으로 옮겨서 그리는 거. 이게 필요해요. 도형이
이 그림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라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그림을 상상해야 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글로 되어 있는 동화책을 보더라도 머릿속에서 토끼도 나오고 거북이도 나오잖아. 언덕도 나오고 막 달리기 하는 장면 나오고 토끼가 자는 모습도 나오죠. 당근 먹고. 그치? 마찬가지로 글만 보고도 그림이 연상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어떤 그 문장을 보고 수식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도형 단원에서는 도형이 안 나와 있어도 글을 보고 그 도형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습관화 시키세요. 알겠죠? 4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평면 PQR에 대해서 평면 나오는데 그 면을 우리는 대문자 영어로 써요. 대문자 알파벳. 면을 뭐라고?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면 P, Q, R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평면은 네모나타? 아니다. 평면은 그냥 네모난지 동그란지 그건 알 수 없다. 알겠죠?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동그란 거고 세모처럼 생겼다? 그럼 세모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무한히 뻗어 나가는 모형이다. 알겠지? 그런데 편의상 네모라고 하겠다. 오케이. 자, 그런데 P와 Q 이 두 개의 평면이 뭐하래요? 평행하대요. 그리고 평면 R은 뭐에? P의 수직이라고 했죠. 그쵸? 자, 면을 선으로 표현해보죠. 면을 선으로 단순화시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P라고 하는 평면이 있고 Q라고 하는 평면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평면 R이 평면 P의 수직이래요. 그렇다면은 Q에도 수직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냐면 옆에서 본 평면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네모난 평면이지만 옆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의 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면을 뭐로 생각해서? 선으로 생각해서 풉니다. 알겠죠? 뭐라고? 면을 선으로 단순화시켜서 푼다.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푸는 방법 기억해. 알겠지? 자, 평면 PQ를 선이라고 옆에서 본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평면 R이 P의 수직이니까 Q에도 수직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Q와 R은 서로 수직이 되겠다. 2번이 답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452번을 보시면요. 공간에서, 자, 공간이라는 말에는 동그라미 치시죠. 그치? 서로 다른 세 직선, LMN. 자, 소문자 LMN은 보통 뭘 나타낸다? 직선을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세 평면 PQR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래요. 1번. 두 직선 M과 L이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L과 N은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니? 라고 물었어요. 직선만 나왔네, 지금. L, M 평행하게 그래라고. 그 다음에 N은 수직이겠지. 그치? 그러면 M과 N은 서로 평행하니?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말도 안 돼.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L과 P가 서로 평행하대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직선과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L과 평면 Q도 평행하대.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야. 평면 누구와도 평행하고 P랑도 평행하고 그리고 누구? Q랑도 평행하다. 누가? L이. 평행하면 두 개의 평면도 평행하니라고 물었어요. 그럴 리가요. 자, 생각해봐. 얘가 직선이야. 얘가 직선인데 평면이 얘랑 평행하지, 그치? P고 얘가 L이야. 근데 Q가 여기 있다자. Q와 연원도 평행이죠. 자, 다시. P 여기 있어. 평행. Q 여기 있어. 평행. 이 두 평면은 직선 L과는 평행이야. 얘랑은 평행이야. 그렇지만 두 평면은 항상 평행하라는 법은 없죠. 그림 보입니까? 다시 할게. 여기 L, 여기 P, 여러분 Q. L과 P는 평행, L과 Q도 평행. 하지만은 P와 Q는 평행하지 않죠, 지금.
물론 평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잘 만들면 이렇게 평행하게 되겠지. 하지만은 요렇게 돼도 요런 거는 평행하다 이 말이야. 하지만 두 평면은 평행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2번은 틀렸다. P와 Q는 항상 평행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또 다시 헷갈릴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지금 요걸 가지고 갈게. 얘가 P예요. P 적을게. P. 얘가 Q야. Q. 얘가 이거 있지, 그지? 스프링 달린 거. 얘가 L이야. L. 알겠냐? 얘가 P, Q, L이야. 그러면 L과 P는 서로 평행해. L과 P는 서로 평행해. Q와 L도 평행해. 만나긴 한데 안 만난다 생각해보자. 어쨌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도 P와 L 평행해. Q와 L 평행해. 하지만 두 평면 P와 Q는 평행하지 않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세 번째. 사실 이런 거는 참, 그치? 프로그램 이런 거로 3D 입체 안경으로 보면 참 좋을 텐데 참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참 송구스러워요. 직선 L과 평면 P가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직선 L과 Q도 평행하대. M과 P. 직선 M과 P도 평행하대. 그러니까 평면이 있고 두 직선이 서로 그 평면을 평행하면, 그러면은 두 직선도 항상 평행하니? 그런가요? 자, 얘가 L이야. L. L은 얘가 P라 생각해봐. P랑 평행해. 얘랑 평행해. 그런데 얘가 M이라잖아. 요렇게 두면 어때? P랑 평행해요? 얘 평행하죠. 요렇게 해도 평행해. 요렇게 해도 평행해. 자, M을 요렇게 두자. 평행하지. L을 요렇게 두자. 평행하지. 자, M 평행, P랑 평행해. L이랑 P랑 평행해. 하지만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해요? 아니죠. 꼬인 위치죠. 그쵸? 물론 억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 얘도 얘랑 P랑 평행하고 얘도 얘랑 평행한데 잘 조정해서 이렇게 두 직선을 평행하게 만들 수는 있단 말이야. 요렇게 해서 평행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항상 그러라는 법은 없죠. 그치? 평행해? 평행해. 하지만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 그리고 노트, 교재 이런 걸 가지고 직접 해보면은, 실습을 해보면은, 실습을 해봐야 이 문제가 와닿습니다. 알겠니? 4번. 직선 L과 평면 P가 서로 수직이야. 이렇게 수직이야. 그리고 M과 P는 서로 평행해. 평행해. 그러면 미안하다. 미안해. 잘못 말했죠? 직선 L과 Q가 서로 뭐해? 수직이래. 미안해. L이고 P 수직이야. 평면 P랑. 그런데 예를 들어서 Q라고 하는 평면이 얘라자. 얘랑도 L이랑 수직해. 그러면 두 평면이 평행하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니라고 물었어. 자, 잘 봐. 얘가 지금 이 노트가 P라 할게. 그리고 얘는 Q라고 할게. Q. 아까 한 거. 그럴 수 있어야 돼. 공간 지각 능력 중요해. 자, P랑 얘가 L인데 이 볼펜이 L이랑 수직해. 지금 수직이야. 그런데 얘가 얘랑만도 수직인 게 아니라 얘랑도 딱 수직이야. 얘가 수직이야. 잘 보여? 잘 보여? 그러면 딱 끼웠어. 두 평면이 직선과 수직인데 그럼 두 평면이 어때? 여기서 옴삭달삭도 못하지. 그쵸? 꼬지가 돼가지고 두 평면 어때? 두 평면 어때? 평행이죠. 그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맞아요. 옳은 거 고르랬으니 4번이 답이죠. 5번 마저 해봅시다. 5번 마저 해보면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고 P와 R도 두 평면이 평행하면 그럼 두 평면은 수직이니라고 했대요. Q랑 R은 서로 수직이니라고 물었어요. P라고 하는 평면이 Q랑 평행해. P라고 하는 평면이 Q랑 평행해. 그리고 P라고 하는 평면이 R이랑도 평행해. R을 여기다 할까? R. P랑 R 평행, P와 Q 평행. 그런데 R과 Q는 서로 어때? 평행하죠. 그쵸? 수직이 아니라 평행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뭐라고? QR은 평행하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알겠지? 5번 틀린 거죠. 어때? 어렵죠? 네. 자, 그러면 453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53번. 항상 평행한 거 고르래요. 항상 평행. 정답 2개. 1번. 한 평면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평행?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해서 두 직선이 평행하냐? 그건 아니라 했죠. 아까 452번 봐봐. 452번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지? 뭐야? 어디 내용이더라? 네, 3번 내용이죠. 그쵸? 1번은 뭐랑 연결해서 452번에 3번, 네, 3번과 연결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평행, 평행, 하지만 두 개는 평행은 아니다. 꼬인 위치가 있을 수 있다. 그치?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쵸?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물론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는 만날 수도 있고,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한 평면의 수직인 다른 두 직선 평행하니? 한 평면. 여기 직선, 여기 직선. 어때? 평행하죠. 그쵸?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일치한 것은 생각하면 안 돼. 어우. 이 가구에다가 뭔가 색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행하다. 그렇죠. 2번 맞죠. 그 다음에 3번.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직선이 있는데 두 평면이 여기 있어. 요놈과 요놈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요놈과 요놈이 평행해. 요놈과 요놈이 평행해. 하지만은 요놈 이 평면은 언젠가는 만나. 그치? 물론 평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어. 요놈은 뭐랑 연결해서 생각하느냐 하면 452번에 2번과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452번에 2번과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 마지막 4번. 한 직선의 수직. 한 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한 직선이 있는데 평면이 이렇게 수직이야. 서로 다른 평면이니까 일치할 리는 없고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때? 평행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이 4번은 뭐랑 연결하면 되느냐 하면 452번에 5번과 연결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보기가 아까 틀렸다 그랬죠? 평행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맞죠? 그쵸? 두 평면 서로 평행하다. 5번. 한 평면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자, 이 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평면이 있어. 수직이야. 이렇게 딱 꽂았단 말이야. 이렇게 딱 꽂았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옆에는 이렇게 꽂아볼게요. 요래도 어때? 빨간색 평면과 까만색 평면은 서로 어때? 수직이에요. 수직. 그치? 파란색과 까만색도 서로 어때? 수직이야. 수직. 하지만 파란색 평면과 빨간색 평면은 서로 수직이 아니죠. 그쵸? 물론 억지로 평행하게 만들 수는 있어.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이 수직이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나란히 해야죠. 그쵸? 자, 평면이 여기랑 수직, 평면이 여기랑 수직. 물론 이렇게 두 개 평행할 수도 있지만, 요놈과 요놈이 평면이 두 개 수직, 이 평면 서로 수직. 하지만은 서로 평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쵸? 됐니?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52번, 453번 중요하니까 두 문제에다가 둘 다 별표 3개씩 이렇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452번도 별표 3개씩 쳐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1번까지 마무리했는데 유형 11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문장을 읽고 그림이 책에 안 나와 있어도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단원인 위치관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행선. 좀 어렵습니다. 문제도 많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평행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